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 소위 말하는 디스퍼션이랑 리졸빙 파워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일반물 그 차이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일반물리에서 배울 건 다 배웠다 라고 나는 혼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배우는 게 아주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를 잘 차근차근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고, 요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제대로 배웠다 하는 게 바로 요번 시간,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 이중 슬릿에서 이제 간섭이 일어나는데 요 한 점에서 오고 다른 점에서 오는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요 슬릿 사이의 간격이 D,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크린 사이의 간격이 large D, 굉장히 큰 거죠. large D가 small D보다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요 슬릿 사이의 중심에서부터 수직선을 그었을 때 요 점을 스크린의 원점으로 잡아서 우리가 관심 있는 점의 좌표를 Y좌표로 잡았을 때 맥시멈이 생기는 곳과 미니멈이 생기는 곳은 요 경로차가 파장의 몇 배가 되느냐,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최대값 보강 간섭을 하고, 그거의 반파장 차이가 나면 상쇄 간섭을 하는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고, 그거를 스크린에서 이웃한 최대값 사이의 간격 혹은 최소값 사이의 간격은 우리 이 관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 주어진다는 것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지난번처럼 여기서 나온 빛이 사인 오메가 t, 하나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 경로차가 있죠. 이 사이에 위상차가 있죠. 위상차가 있는 건 뭐냐면 두 개가 경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경로가 차이가 나면 경로가 L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면 몇 파장 차이가 나는 건가? 람다분의 L만큼의 파장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길이를 파장으로 나누면. 근데 한 파장 갈 때마다 2파이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위상과 경로차가 람다의 몇 배냐 하는 거는 위상차가 2파의 몇 배냐, 한 파장이 2파이니까 이 관계를 이용하면 경로차가 있으면 반드시 위상차가 있는데, 세타만큼 있을 때 경로차가 d 사인 세타니까 항상 위상차는 세타만큼 있을 때 요만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있어요. 경로차가 있으면 항상 위상차가 있고, 그래서 우리 요 파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 두 개 합한 거는 전기장을 그냥 더하면 돼. 우리 더하는데 이게 복잡하지만 우리 요 밑에 있는 공식을 써서 이렇게 쓰고 나서 제곱을 하면, 왜냐하면 빛의 세기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제곱을 쓰면 뭐 굉장히 복잡하고, 요거는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나오지만 이거는 굉장히 빨리 진동을 하면 평균값은 2분의 1로 바꿔 쓰면, 요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이거 평균값까지 다 쓴 게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I0, 왜냐하면 파이가 0일 때가 I0일 테니까 I0 혹은 Imax 곱하기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라고 쓰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위상차로 썼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이걸 스크린에 있는 거리로 쓰면 파이 대신에 요걸 쓰면 저거 반으로 나니까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사인 세타는 거의 세타랑 비슷하고 그 세타는 탄젠 세타랑 비슷하니까 d분의 y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내가 표현이 잘못했지만 d분의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코사인 제곱 y에 비례하는 양, 코사인 제곱 y, 앞에 있는 상수가 있고 코사인 제곱 y에 해당되는, 코사인 제곱이면 어떻게 되죠? 다음과
다음과 같은 함수가 된다 이거예요.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래서 보면 파이로 쓰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우리 그럼 그 빛을 두 개 합하는 게 저렇게 복잡한 공식을 쓰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썼던 페이서를 쓰면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페이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냐? 이 제로 오메가 t 하나는 똑같은 크기인데, 왜냐하면 두 개가 슬릿에 나오는 빛의 세기가 같다가 하면 전기장의 크기가 똑같을 테니까 이 제로 파이만큼 차이가 나. 이 두 개가 오메가로 회전을 할 때 두 개 합한 게 얼마냐는 걸 보는 거죠. 합하는 거는 우리 쉽게 두 개를 벡터 썸으로 하고 요 양이 오메가로 회전을 하고 요 사이 각도가 오메가 t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우리 요거를 보면 돼요. 페이서로 보면 이제 두 개를 합하는 게 그 복잡한 공식을 삼각함수의 공식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보면 기하학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요걸 베타라고 하면 이게 처음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니까 사이 각도가 파이니까 요게 파이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그리고 요걸 쭉 두 개 합한 거는 요 주황색 선인데, 보면 이 세 길이로 합해 이루어진 삼각형을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베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 파이는 요 삼각형의 외곽이야. 그렇죠? 외곽은 요 안에 있는 각 이외의 나머지 각을 합한 거랑 같죠.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베타면 이게 베타고, 이 베타야. 그러니까 베타는 2분의 파이. 그죠? 베타는 2분의 파이야. 나 어제 썼나? 안 썼지. 베타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크기는 우리 요렇게 나누면, 직각삼각형으로 나누면 요 길이의 2배죠. 2배니까 요 길이는 2제로 코사인 베타야. 그러니까 두 개 다 합하면 2배 2제로 코사인 베타죠. 근데 베타가 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쓰고, 제곱을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i0로 나누면, i0라는 건 뭐냐면 슬릿 하나만 있었을 때 2제로 제곱으로 주어지는 크기. 하나만 있었을 때 아까 말한 i max의 사실은 4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인데, i0로 나눈 양은 이게 왜 나누냐 하면 i는 2제곱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복잡하니까 우리 그 비례상수를 없애기 위해서 b를 취하면 앞에 있는 비례상수가 다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전기장의 제곱의 비율에 비례해. i는 여기서 보면 4배 i0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고, 근데 여기 파이 대신에 조금 아까 한 것처럼 위상차는 파이는 경로차 람다분의 2파이 d 사인 테타, 요걸 집어넣으면 아까 결과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지난 고등학교 때는 만약에 물리를 배웠다면 간섭 조건만을 구하지만, 여기서는 이 소위 인텐시티 프로파일, 세기의 함수, 세기를 함수로, 물론 사인 테타를 large d분의 y라고 놓으면 y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이 파이에 대한 함수로 쓰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 4배 i0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뭐죠? 이게 1일 때죠. 최소값은 0이죠. 근데 보면 두 개를 합하면 이게 왜?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i0랑 i0의 빛을 합하면 2배의 i0가 돼야지, 왜 4배 최대인 곳은 4배의 i0가 되냐? 왜냐하면 빛의 세기인 전기장을 파동을 합할 때는 파동의 제곱을 합하는 게 아니라, 파동의 제곱인 세기를 합하는 게 아니라 파동을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이 2배가 되면 그거의 제곱은 4배가 되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보강 간섭에서 4배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코사인 제곱의 평균은 그 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반인 2i0로 이렇게 쭉 있는 거랑 에너지는 똑같아요. 그죠? 빛의 세기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다만 간섭에 의해서
에너지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분포가 간섭에 의해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요 이 I0는 한쪽이 I0, 한쪽이 I0 두 개가 만약에 서로 결맞은 코히어런트한 위상차가 항상 일정하지 않은 한쪽은 햇볕을 놨다면 앞에다가 싱글 슬릿을 놓지 않고 햇볕을 놨다면 이 I0로 다음과 같은 스크린에 다음과 같은 전체적으로 밝은 무늬가 생길 텐데 물론 아주 센터 근처에서 보면 그렇지만 두 개가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이 그 에너지가 간섭 현상에 의해서 서로 이동 전체 양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분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면 그럼 세 개면 어떻게 하는데? 세 개는 복잡한데 네 개는 다섯 개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수적으로 알지브레이컬리 아까 E0 sin 오메가 t, E0 sin 오메가 t 플러스 5, E0 sin 오메가 t 플러스 E5 이런 거 합하려면 귀찮죠. 근데 이럴 때는 점점 복잡해질 때는 드디어 페이서가 아주 좋은 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제공하는데 세 개 있는 경우를 봅시다. 슬릿이 세 개 있어. 슬릿이 세 개 있으면 그 다음에 세 개가 나오는 빛이 전부 다 그거 슬릿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다 똑같다고 하면 다 공기장의 크기는 E0야. 하나는 이 어느 한 점에서 E0 sin 오메가 t, sin 오메가 t 플러스 5, sin 오메가 t 플러스 E5. 당연히 두 배가 우리 어떻게 되냐면 한 점에서 보면 요 경로 차이, 요 경로 차이 이렇게 보면은 요 경로 차이, 요 경로 차이 보면은 경로차가 두 배가 되니까 위상도 phi, E5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해. 세 개를 더하기는 어려운데 페이저를 보면 E1 오메가 t 두 번째 sin 오메가 t 플러스 phi는 요거에다가 이 각 방향에서 phi만큼 여기다가 또 요거만큼 phi만큼 요렇게 세 개를 놓은 다음에 이걸 계산하고 이걸 돌리면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제일 최대가 생기는 부분 제일 최대가 생길 때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일 요 가운데 슬릿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 거기 있을 때는 요 세 개의 페이서를 다 더하면 3배의 E0 그러니까 지금 그 세기는 9배가 되는 거죠. 하나에서 나온 거에 9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쭉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점점 줄어드네. 그럼 첫 번째 최소값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죠? 최소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합한 진폭이 0이 돼야 되는데 0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게 이렇게 한 패곡선, 다시 말하면 정삼각형을 이루는 경우죠. 이때가 첫 번째 맥시멈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당연히 요게 120도야. 오메가가 120도니까 어떻게 되나? 우리 어떻게 되나? 파이를 2파이로 나누는 2파이 간 길이가 델타를 람다로 나눈 건데 그러면은 거꾸로 썼나? 거꾸로 썼나? 제대로 썼지? 파이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파이가 3분의 2파이인 경우 3분의 2 이게 어디다 썼어? 3분의 2파이인 경우 3분의 1 그러니까 3이 3분의 1 거꾸로 썼네. 맞지? 3분의 1이니까 3분의 람다. 3분의 람다가 되는 것은 최소값. 그 다음에 각도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죠? 좀 작은 크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세 개가 180도가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이걸 따져보면 맥시멈은 파이가 2파이의 정수배. 두 번째 맥시멈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맥시멈은 어떻게 되나? 미니멈을 볼까? 미니멈은 3분의 2파이의 정수배를 3으로 나눈 거.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여러 가지 조건을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요거를 다음과 같이 봤어요. 이게 슬릿 두 개 있는 거, 우리 이중 슬릿 한 거
3중 슬릿, 4중, 5중 10개 있는 거 봤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요렇게 쓴 거는 좀 이따가 배운 디프렉션 때문에 생기는 거고, 우리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전부 다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패턴 3개 있으면 첫 번째 맥시멈, 쭉 줄어들다가 첫 번째 미니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약간 커지는, 그래서 첫 번째 맥시멈 줄어들고 조금 커졌다가 다시 이 패턴이 주어지고, 4일 때는 요게 2개, 5일 때는 3개, N 10일 때는 요 안에 자기가 좀 10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N이 2개 있을 때는 2중 슬릿, 3중, 이렇게 3중 슬릿 하지만 이게 점점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N이 1000개, 이런 경우는 그레이팅이라고 불러요. 그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되죠? 맥시멈이 나타나는 위치는 슬릿의 개수에 의존하지 않아요. 똑같은 위치에 나타나요. 그죠? 똑같은 위치에 나타나는데 슬릿의 개수가 많아지면 요 사이에, 처음에는 2개 있을 때는 최소값이 있는 곳 근처가 약간의 미니멈이 나타나는 위치가 약간 바뀌면서 그 사이에 조그만 피크가 하나 생겨.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이에 피크는 있지만 아주 작죠. 그 다음에 여기 피크는 상대적으로 커지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에너지는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커져야 되죠. 그래서 보면 N이 점점 커지면 특징은 위치는, 최대값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최대값의 피크는 점점 커지고, 이 폭, 한 최대값이 나오면 이 폭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보면 우리 나중에 우리 소위 dispersion, 분산이랑 resolving power, 분해능을 보는데 이렇게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옆에 있는 거랑 구별하기가 쉽죠. 옆에 있는 거랑 구별하기 쉬운 거는 두 피크가 있는데 피크가 가늘어지는 이런 경우랑, 아니면 이 간격이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어쨌든 슬릿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보인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thin film interference, 얇은 막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눗방울을 보면 돼요. 비눗방울을 이렇게 불려고 딱 가지고 불기 전에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생겨요. 무지개색으로 보이죠. 무지개색으로 왜 보이냐면, 이렇게 들고서 오래 있으면 중력 때문에 유리막이 똑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밑이 점점 넓어지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나온 빛이랑 여기를 통해서 나온 빛이 간섭을 일으키는데,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이는 똑같은 위치에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위치에 따라서 제일 보강 간섭이 많이 일어나는 파장의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로 보여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면 우리 봅시다. 그래서 여기 굴절률이 다른 매질이 있어. 비눗방울 같은 경우에는 N1과 N3가 공기로 같고, 가운데가 N2가 비눗물이겠죠. 이렇게 N1, N2, N3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과장을 해서 그렸는데, 과장을 해서 그렸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거의 수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수직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첫 번째는, 하나는 이렇게 들어간 빛, R1. 또 하나는 물론 굴절돼서 나가는 빛도 있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반사되거나 굴절되거나, 여기서 또 다시 반사되거나 하는데, 우리 눈이 여기 있다면 요 빛이랑 여기 요 빛을 보죠. 물론 요게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요로 나오는 빛이랑 요로 나오는 빛의 세기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아까 이중 슬릿한 것처럼 두 개를 더해서 간섭 현상을 보면 돼요. 그러면 테타를 과장해서 그랬지만 경로차는
이렇게 쭉 가면 하나는 여기서 반사되고 하나는 여기까지 와서 요 길이가 물론 세타라고 했지만 세타가 거의 0에 가까우면 들어갔다 나온 거죠. 경로차가 2L이죠. 그럼 경로차가 2L이면 2L 그러면 람다의 정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이냐? 여기서 생각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여태까지 이중 슬릿에서 볼 때는 매질이 다 똑같았어. 근데 그 매질이 다르죠. 그럼 매질을 반사할 때, 통과할 때 위상이 똑같나? 위상이 달라지나? 반사할 때나 혹은 굴절할 때 위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 해서 봤더니 위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thin film interference, 박막 간섭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표면에서 반사 혹은 굴절할 때 위상의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람다는 진공의 람다를 써야 되나? 아니죠. 요 안에서의 람다를 써야 되죠. 그죠? 소위 광학적인 경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반사할 때 어떻게 되냐?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지금 전공과정에서 전자기학을 강의하는데 거기서는 맥스웰 방정식의 파동 방정식을 써서 반사하는 파동과 굴절하는 파동의 위상차를 사실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줄의 진동이랑 유추해서 서로 어넬로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전자기파랑 줄의 진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두 개를 어넬로지를 하나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똑같아.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미케니컬 웨이브랑 전자기파랑 다음과 같이 경계면에서 지나가는 경우는 똑같으니까 물론 비유로 생각하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요거에서 나오는 결과랑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결과랑은 서로 다르게 풀어야 되지만 나온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아주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줄이 있어. 그냥 줄에서 펄스를 보내면 펄스가 쭉 가죠. 근데 한쪽은 두꺼운 줄, 한쪽은 가는 줄이야. 이게 이렇게 붙였어요. 그거 잡아당겨. 그럼 텐션은 똑같죠. 선밀도가 다르죠. 선밀도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파동의 전달 속도가 다르지. 파동의 전달 속도가 이럴 때는 어떻게 주어지죠? 스퀘어 루트 타우 텐션을 선밀도로 나눈 거죠. 선밀도가 크면 내가 거꾸로 썼나? 아니 이게 맞을걸? 선밀도가 크면 속도가 작아. 그죠?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작아요. 선밀도가 작으면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죠. 이게 줄이니까 굴절률을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가 굴절률을 얘기한다면 굴절률에 대응된 굴절률이 뭐죠?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로 나눈 거죠. 우리 진공에서의 이거는 우리 생각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굴절률은 파동의 전달 속도에 반비례하는 거죠. 이게 속도가 작으면 줄이 굵으면 속도가 작아. 이게 굴절률이 큰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굴절률이 작은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굵은 줄이 있고 가는 줄을 붙였어. 그래서 여기서 한쪽에서 굵은 줄에서 펄스를 통 보냈어요. 그럼 쭉 와서 우리 파동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다른 매질이 있으면 반드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통과하는 거죠. 근데 반사 통과가 다음과 같이 되죠. 반사 굴절을 하는데. 근데 쭉 나가면 쭉 갔다가 튕겨와. 이쪽은 여기서 보면 무거운 줄이 확 끌어올려. 그럼 가벼운 줄은 상대적으로 쭉 같이 올라오죠. 같이 올라왔다가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펄스가 여기 딱 들어왔다가
쭉 가는데 나가는 게 이렇게 돼서 나가요. 반대로 가는 줄과 굵은 줄에서 가는 줄에서 펄스를 보내면 쭉 와. 쭉 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이걸 잡아당기려고 그러는데 이게 질량이 크니까 안 움직여.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반작용으로 축 처지죠. 그래서 나올 때 보면 나가는 건 이렇게 나오는데 반사되는 거는 반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보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거야. 그죠? 이렇게 들어올 때는 반사되는 거는 통과해 가는 거는 위상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펄스가 똑같이 되죠. 반사되는 거는 하나는 뒤집혔어. 뒤집힌 게 위상이 180도 차이 난다는 뜻이에요. 언제 그러냐면 굵은 줄에서 가는 줄로 갔다가 다시 반사돼서 굵은 줄에서 나오는 펄스는 위상의 변화가 없고, 가는 줄에서 왔다가 굵은 줄에서 반사되는 거는 요거 하나만 위상이 바뀌죠. 우리 아까 굴절률로 생각하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갈 때는 반사하거나 굴절하거나 위상 차이가 없어. 근데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들어가면 통과하는 굴절되는 빛은 위상 변화가 없지만 반사되는 빛만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는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갈 때 반사해서 나오는 빛만 위상이 반파장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굴절률이 작은 곳에서 파장이 와서 큰 곳에서 반사될 때만 위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위상이 바뀌면 이제 봐야 돼. 여기서 이게 다 똑같고 요게 그러면 비눗물이 굴절률이 크니까 이게 굴절률이 크고 1.3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음 같이 됐어. 그러면 이 L이 M 람다여야 되는데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은 파장이 반파장 차이가 나니까 2분의 1이 있어야 보강 간섭이 생기죠. 반파장 위상의 변화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요 안에서의 파장의 몇 배냐는 걸 물어봐야죠. 요 안에서의 파장을 람다 n분의 람다. 요 람다는 진공에서의 파장이에요. 요렇게 집어넣어야 돼. n2분의 람다. 그죠? 상쇄 간섭이 일어나려면 m의 정수배, 요거의 n2분의 람다의 정수배가 되면 되죠. 경로차가 n2분의 람다. 이게 광학적 길이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의 정수배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할 때는 다른 것 같이 좀 복잡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렇게 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막의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요 EL 요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요 길이가 점점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커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강 간섭에 해당되는 거는 람다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람다가 근데 아주 얇으면 아까 우리 보강 간섭은 EL은 m 플러스 2분의 1 n분의 람다, n2분의 람다, m이 0부터 1. 이게 보강 간섭이고, 상쇄 간섭은 상쇄 간섭은 m n2야. 근데 보면 아주 이게 점점 오래 있어서 점점 가늘어지면, 오래 놔두면 위에가 밑에는 생기는데 위에가 점점 색깔이 없어지죠. 혹은 여러분들 비눗방울 훅 불면, 비눗방울 어렸을 때부터 많이 관찰했을 테니까 처음에 이렇게 비눗방울이 있으면 막 무지개 색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색깔을 쫙 잃어버리다가 팍 터지죠. 아주 얇아질 때예요. 아주 얇아질 때는 보강 간섭을 일으키려면 이게 L이 점점 작아지면 M이 0이어도 만족을 못할 수가 있죠. 그죠? L이 아주 작아졌는데 이 n2분의 람다보다 작아지면 이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아주 얇아지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 상쇄 간섭만 일어나요. 아주 그 상쇄 간섭만 일어나서 볼 때는 보이지 않죠. 자, 그래서 퀴즈.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굴절률이 다음과 같이 다른 세 개의 물질을 놓고 위에서 빛을 쐈어. 여기서 하나 반사하고 요 밑에서 반사할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 이 L은 위상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봐야죠. 이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들어왔다 반사되는 빛이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작은 데서 큰 데로 들어왔다 반사되니까. 여기서는 위상차가 대답이 없네. 여기서 반사되는 빛은 위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둘 다 바뀌어. 그러니까 두 개는 위상차가 둘 다 바뀌니까 위상차가 서로 상쇄되는 거죠. 이 경우는 m 람다 1.6 다시 말하면 m 람다에 1.6으로 나눈 걸로 이게 보강 간섭의 조건이죠. 이거는 이거 반사될 때 위상차가 안 생기죠. 이거는 안 생기죠. 이것도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왔으니까 학생들이 지금 집중을 안 하네. 위상차가 안 시험 문제 내면 다 틀리겠네. 위상차가 둘 다 안 생기니까 이것도 EL M 람다 이건 뭐야? 이것도 1.6이죠. 세 번째는 요거는 반사되는 게 위상차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주 It's a simple question. 생겨요 안 생겨요? 아주 크게 얘기해봐. 안 생겨. 이거는 생겨요. 왜냐면 작은 데서 큰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거는 그 차이를 생각하면 람다 1.3으로 해야지. 이때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요거는 이때는 위상차가 생기죠. 요거는 안 생겨. 왜냐하면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EL이 m 플러스 2분의 1 람다 다음과 같이 다 다른 결과를 주게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같은 걸 이용해서 지난번에 우리 안경 가지고 많이 얘기했는데 안경에 지난번에 뭘 했더라? 선글라스에서 폴러라이저를 봤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안경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이 안경을 썼지. 안경을 쓰고 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앞이 어둡고 뒤가 밝어. 그러면 가끔 자기 안경에 자기 눈이 반사돼서 보이죠. 근데 이게 안에 오목하기 때문에 눈이 크게 보이죠. 눈가의 주름까지 기미까지 다 확대돼서 보여. 불쾌해. 그래서 그걸 없애는 장치를 만드는 게 소위 렌즈 코팅하면 좀 비싸지죠. 항상 비싸지는 걸 보는데 그게 뭐냐면 유리가 있는데 유리 앞에다 얇은 막을 하나 씌워요. 굴절 유리 다른 거.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반사되는 빛이랑 요 하나 들어와서 반사되는 빛이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고 특정한 파장에 대해서만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일 빛이 저 영역을 가시광선 영역에서 같은 그걸 보는데 그래서 공기 진공이랑 거의 같고 MgF2 왜 이런 이상한 걸 썼을까?
유리에 잘 붙어서 그래요. 마그네슘 플루오라이드라는 건데 굴절율도 물론 1.38, 유리는 보통 한 1.5. 그래서 여기 들어와. 그러면 물론 과장되게 세타가 0이지만 세타가 거의 0 근처라면 정면에서 2L은 이제 써야지. 여기서 반사되는 빛은 위상차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요거 생겨. 그죠? 여기는 여기도 생겨요. 그지? 여기도 생기죠. 생기면 상쇄 간섭을 일으킬 조건은 그럼 어떻게 되죠? m 플러스 2분의 1 람다 나누기 n2 이렇게 써야죠. 여러분들이 안경 파는 사람이라면, 안경 파는 회사라면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재료비를 되도록이면 아끼고 싶죠. 재료비를 아끼려면 어떻게 돼요? 바르는 걸 두껍게 바를 필요가 없잖아. 제일 얇게 바르고 싶죠. 제일 얇게 바르려면 어떻게 해요? m이 0이면 되죠. 그렇죠? L 미니멈은 람다 4 다음 같이 발라놓으면 안 생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닦을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얇게 발라놓으면 조금만 닦으면, 휴지로 닦으면 다 벗겨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닦아야 되는 거죠. 다음 것 같이.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런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뉴턴이 프리즘 갖고도 많이 놀았지만 망원경도 만들어서 놀았어요. 망원경은 근데 하려면 렌즈를 깎아야 돼. 구면 렌즈에서 렌즈를 동그랗게, 다시 말하면 렌즈 표면이 원의 9의 표면으로 되게 만들어요. 근데 9의 표면을 내가 얼마나 잘 깎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렌즈를 이렇게 놓고 밑에다가 반사되는 뭐 거울이나 유리를 놓고 다음과 같이 놓고 위에서 빛을 쏴. 그럼 어떻게 되죠? 반사돼서 여기서 반사되는 빛, 밑에까지 왔다가 반사되는 빛, 두 개가 간섭을 일으켜서 생기는 형태는 최대가 최소값이 생기는데 생긴 게 동그라니까 이렇게 생겨요. 이게 얼마나 동그랗게 생겼나를 잘 보면 렌즈를 잘 갈았나 못 갈았나를 볼 수 있죠. 링으로 보이죠. 그래서 다음 같은 뉴턴의 링이에요. 그래서 뉴턴의 링은 이제 문제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뭐냐면 한 링과 다른 링 사이 링의 이웃한 최대값 사이의 최대값 사이의 제일 밝은 부분 사이의 간격은? 하고 물어봅니다. 복잡한데. 하나는 반지름이 R이고, 여기서, 이제 라지 R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면, 하나는 여기서 반사하고, 하나는 밑에서 반사하는데, 그럼 이 경로차네? 경로차를 어떻게 구하지? 경로차가 요거네? 요건 어떻게 구하지? 전체가 R이야. R에서 요걸 빼면 되네?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R제곱이 X제곱 플러스 요 길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스퀘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러니까 경로차 T는 요 차이는 T가 이렇게 주었죠. 근데 R이 굉장히 크면
x보다 크면 요거를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면 요게 대략 1-2r 제곱분의 x 제곱이니까 첫 번째 1은 없어지고 2r분의 x 제곱. 그러니까 t가 대략 요 정도 돼요. 경로차는 그게 2배지 뭐. r분의 xm 제곱. 그게 이제 어떻게 되나 봐야지. 여기서 반사되는 거는 경로 위상이 변하나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와서 반사되니까 위상차가 있어 없어? 여러 번 했는데 유리에서 공기로 나갔다가 다시 반사되는 비쯤 위상차가 생겨요 안 생겨요? 집중을 안 해. 아무도 이걸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이 없어. 다들 밑에서 키보드 치거나 딴 걸 보거나 자거나 셋 중에 하나야. 여기 반사되는 비춘 위상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크게 얘기해봐. 나이가 들어서 귀가 먹고 잘 안 들려. 없어. 요 밑에는 있죠. 그 위상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강 간섭이 일으키려면 m 플러스 2분의 1 람다 나누기 굴절률을 해야 되는데 공기니까 굴절률이 1이죠. 자, 그래서 요 관계를 만족시킨다 이거예요. 따라서 xm은 넘겨서 스퀘어 루트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요 뭐냐면 xm이 하나부터 하나씩 세 1, 2, 3, 4 세면 m의 비례 이중슬립 같은 경우에는 m의 비례해서 항상 간격이 일정한데 이건 스퀘어 루트 m에 비례하죠. 스퀘어 루트 m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면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죠. 그죠? 다음과 같은 안에는 왜냐하면 스퀘어 루트 m으로 되면 스퀘어 루트 m 플러스 1에서 스퀘어 루트 m을 뺀 게 요 사이 간격인데 여기서는 m이 0일 때와 1일 때는 1 그 사이 점점 그 차이는 좀 작아지죠. 소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간섭을 이용한 것 중에 마이클슨 인터페로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음과 같은 인터페로미터를 마이클슨이 만들고 간섭계를 만들고 몰리라는 사람이랑 같이 실험을 해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할 때랑 공전할 때 빛의 속도가 우리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관측자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 보이나 안 달라 보이나 실험하려고 봄에 빛의 속도를 측정하고 가을에 빛의 속도를 측정했어요. 그럼 완전히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니까 관측자가 반대 속도로 움직이죠. 물론 그 차이를 못 찾아냈죠. 이게 뭐냐면 마이클슨이 만든 간섭계라는 게 뭐냐면 소스가 있어. 소스가 있는데 여기가 거울인데 거울을 완전히 새까맣게 뒤에다가 반사되는 약을 새까맣게 모두 다 칠하면 이렇게 반사만 되지만 반만 칠해. 어떻게? 반만 돼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통과해요. 다음과 같이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빛이 나오면 일부는 이렇게 반사해. 일부는 통과해. 반사해서 나온 여기서 거울에서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통과해. 여기서 나온 거는 먼저 통과했다가 반사했다가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반사해요. 여기 나온 빛으로 빛의 간섭 무늬를 측정해요. 간섭 무늬를 어떻게 측정하냐? 이제 봐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의 경로차에 요거로 ED2, ED1 그 차이가 경로차죠.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면 보강 간섭이야, 상쇄 간섭이야. 이제 봐야죠. 위상이 반사를 하니까 위상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봐야지. 먼저 이 경로를 봅시다.
여기서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반사, 여기서 위상이 한번 변하고, 여기서 한번 변하고, 통과하니까 안 변하고, 위상이 두 번 변했어. 그죠? 그러니까 위상이 처음이랑 똑같아요. 이건 처음에 통과했어. 위상이 한번 변하고, 반사하면서 한번 변하고, 들어왔어. 그죠? 그 위상차가 두 개가 반사해서 생기는 위상차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걸 움직이지 말고 두 개가 처음에 D1과 D2를 똑같이 놓으면, 여기서 항상 보강간섭만 생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사실 빛의 간섭을 이용하면 거리를 빛의 파장 정도의 정확도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소위 쐐기형으로 생긴,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있어. 이 안에 빛이 통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 유리라고 해봅시다. 얇은 유리야. 굴절률을 알고 싶어.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좀 두꺼워져요. 점점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걸 쓱 넣으면 어떻게 되나? 경로차가 달라지죠. 그죠? 경로차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쭉 넣으면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막 바뀌어. 여기서 간섭 무늬가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요. 간섭 무늬를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서 간섭 무늬가 몇 개 지나갔는가를 세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물체 안에서 왕복하는 경우 파장수 EL, 그때 요만큼 집어넣었을 때 요 간격이 L이라고 하면 그때 경로 왔다 갔다 하니까 EL이죠. EL인데 그 안에 람다에는 다음과 같은 수만큼 파장이 지나가죠. 물체가 없을 때는 요만큼이죠.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뭐죠? 파장수가 람다분의 2L n-1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뭐냐면 몇 개 지나가는가 이렇게 세면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뭐냐면 이거랑 거리를 똑같이 놓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 그러면 태양 주위를 도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지구의 운동 방향이랑 수직이야. 이거는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한 번은 지구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다른 계절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럴 때 이쪽으로 갔다 왔을 때 걸리는 시간, 왜냐하면 속도가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에다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를 더해서 가고 이렇게 올 때는 빛의 속도에서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를 빼서 와야 되는데 그거랑 요거랑 차이를 계산하면 이 들어오는 거에 간섭 무늬에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서 측정을 해봤는데 차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항상 관측자랑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걸 보인 게 마이클슨 몰리죠. 그걸로 실험해서 상을 탔죠. 노벨상을 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간섭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 좀 이따가 회절만 배우면 돼요. 하기 전에 간단한 문제. 이거 여러분들이 소리에 대해서도 했었어요. 둘 사이가 2m야. 무식하게. 람다가 0.5m야. 이거는 가시광선은 아니죠. 마이크로웨이브예요. 마이크로웨이브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저 휴대전화 같은 파동에서 소스가 두 개가 똑같아. 점으로 된 점이야. 쭉 내요. 둘 사이의 위상도 같아. 위상도 같으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요거의 중심, 멀리서 요 중심에 있으면은 두 개가 보강 간섭을 하겠죠. 한 바퀴 삥 돌아. 멀리서 한 바퀴 삥 돌아. 삥 돌아서 오면 보강 간섭 몇 개, 상쇄 간섭 몇 개를 볼까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지? 이쪽으로 멀리 갔을 때는 경로차가 파장의 몇 배야? 4배, 4배인가? 여기는 경로차가 델타가 4배의 람다네. 자. 맨 위로 올라갔을 때는 경로차가 어떻게 되죠? 0이지. 여기는 델타가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절대값으로 보면 4람다. 이쪽은 델타가 0이야. 여기선 틀림없이 보강 간섭을 하죠. 자, 중간에서 보강 간섭이 어떻게 되나? 파장의 정수배일 때만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4람다에서 0으로 갑자기 줄어들지 않지. 천천히 줄어들죠. 연속적으로. 어딘가 3람다, 2람다, 람다야. 자, 이쪽도 어딘가 람다, 2람다, 3람다야. 3람다, 2람다, 람다, 람다, 2람다, 3람다. 여기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죠. 몇 개야? 세 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 생기죠. 보강 간섭이 16군데 생기죠. 상세 간섭은 그 사이야. 그 사이에 반파장만큼 있을 테니까 역시 16군데가 생기죠. 다음과 같이 우리 쉽게 계산도 하지 않고 쉽게 볼 수 있죠. 람다가 400m. 오, 긴 파장이네. A에서 나온 빛이랑 B에서는 점광원에서 나온 빛인데 두 개가 위상이 똑같지 않고 처음에 출발할 때 A가 B보다 90도 앞선대요. 앞선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인으로 쓰면 앞서는 게 파이가 90 플러스 90인지 마이너스 90인지 헷갈리죠. 그렇지만 이럴 때는 페이서를 쓰면 제일 좋아요. 페이서를 쓰면 B는 A가 앞선다면 우리가 저 RLC 회로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앞서서 돈다는 거예요. 근데 RA가 RB보다 이렇게 이게 100m 더 길어. 뒤에서의 파동의 위상차는 파동이 더 기니까 위상이 이게 더 커지죠. 얼마나 커지나? 100이면 파장의 4분의 1배네. 그럼 2파이 위상차는 2파이의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앞섰는데 2분의 파이를 더 더해줘야 되겠네. 이게 파이만큼 앞서죠. 위상차는 파이죠. 다음과 같이. 자, 조금 아까 봤던 뉴턴의 고리. 람다가 546 나노미터. 연두색이에요. 노란색인가? 노란색. 요거에 안 세봤는데 이렇게 안에서부터 세서 몇 번째? n번째. 여기서부터 세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0.162cm만큼 간 곳이야. R이 0.162cm야.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죠. 20개만큼 더 떨어진 데 보니까 0.368cm야.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그러면 렌즈의 반지름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우리 아까 그거 했었잖아. 뭐냐면 여기서 보면 x의 보강 간섭이라는 거지. x의 m의 제곱이 n의 제곱이 r n 플러스 2분의 1 람다였었죠. 자, 그러면 xn 플러스 20의 제곱은 r n 플러스 20 플러스 2분의 1 람다지 뭐. 자,
아래에서 위식을 빼면 오 취소. 여기서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얘를 하고 다시 핸드 슬라이드부터 이거 빼면 x 어라 색을 안 정했네. 그 색 좋았어. x의 n 플러스 20에서 이 숫자를 집어넣어. 0.368의 제곱에서 0.162의 제곱을 빼면 이거 20이죠. 20 r 람다니까 r은 20 람다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다. 그 차이만 최대값이 나오는 곳에 거리만 알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터피어런스를 다 봤어. 이번엔 디프랙션을 볼 거예요. 디프랙션 우리 말로는 회절이라고 하는데 뭐지? 한 1990년대 초니까 한 20년 됐나? 2020년이니까 20년보다 한 20년에서 25년 전에 한국물리학회에서 물리 용어가 너무 일본에서 온 게 많다. 그때도 반일 혹은 뭐 극일 뭐 이러면서 우리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이 바꾼 분들이 게을렀는지 대부분의 용어가 북한 걸 그대로 빌려왔어. 베낀 거예요. 표절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디프랙션, 빛이 꺾여서 가는 거를 에도라 간대. 그래서 이걸 에돌이라고 불렀어. 영어로는 옛날 일본에서 온 거는 회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슬릿이 한 개, 두 개 가는 곳에 여러 개 있는 걸 그레이팅이라고 했죠. 우리가 격자라고 하는데 보통 그래서 그리고 회절 격자, 디프랙션 그레이팅을 회절 격자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고 하는 거에서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 창살이야. 그러니까 회절 격자는 애돌이 창살이라고 부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용어를 새로 배워야 된다. 그래도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시작하면 괜찮아. 이렇게 시작하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건 너무 웃긴다.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말로 바꾸자. 막 싸우다가 보니까 이게 독창적으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베낀 거라는 게 아는 순간 갑자기 인기가 확 떨어지면서 지금은 듣기 좋은 걸로 그냥 익숙한 걸로 부르자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회절이란 말을 그냥 쓰기도 해요. 어쨌든 다음과 같이 처음에 내가 빛이 파동인 조건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손가락 사이의 틈을 아주 가늘게 만들면 그 사이에 나오는 빛이 세로 무늬가 몇 개 생기는 다음과 같은 무늬가 생기는 게 우리 간섭 현상을 본다고 했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 아까는 이중 슬릿이었는데 이거 슬릿이 한 개 있어도 간섭 무늬가 생기네?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뭐냐면 빛이 파동이니까 호이겐스의 원리를 쓰면 요게 각각이 점광원이야. 점광원으로 나온 게 지네들끼리 간섭을 해서 이렇게 무늬를 만든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 이제 제일 먼저 역사적인 걸로 보면 빛이 파동이냐 아니냐가 뉴턴 때뿐만 아니라 꽤 그 후에도 계속 빛이 파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유럽에 있는 물리학계에서 계속 논란이 돼 있어서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물리학회에서 하도 학자들이 논란을 많이
생기니까 좋아. 그러면 빛이 파동인지 아닌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딱 내놓으면 그 실험 결과를 내오는 사람한테 현상금을 걸었어. 이거 재밌죠. 세상에 현상금 걸고 물리한 어쨌든 했어. 요새도 뭐 이상한 수학 난제를 풀어오면 현상금 해서 그때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군대에 있었어요. 해군에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가운데 동전으로 딱 막으면 동전이라고 하지만 뭘로 이렇게 딱 막으면 작은 걸로 막으면 그러면 만약에 빛이 기하광학이라고 빛의 파장보다 이 막은 게 굉장히 뭐죠? 크면 빛의 파장보다 굉장히 크면 어떻게 되죠? 빛이 직진하니까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요. 이거를 점점 작게 만들어 빛의 파장 근처로 만들어요. 빛의 파장 근처로 만들면 요 가운데가 밝아진다. 빛이 입자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직진하니까 가운데는 항상 어두워야 돼요. 근데 파동이면 여기서 나온 빛들이 다 간섭을 해서 여기서 밝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에 따라서 나오는 실험 결과가 아주 달라지는 실험 결과를 냈어요. 이 실험 결과를 내서 현상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실험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뭐 여러 사람 보행가래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결국 실험을 해보니 요렇게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건 물론 동전 같은 걸 놓으면 가운데가 밝더라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가운데가 밝냐? 그래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실험이고, 근데 우리의 질문은 이제 역시 본 것처럼 가운데가 밝은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밝고 어둡고 하네. 요 사이의 간격은? 그 다음에 이 빛의 세기의 스펙트럼은 이중 슬릿에서 한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동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훨씬 더 복잡한 베셀 함수 뭐 이런 복잡한 걸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손가락 사이처럼 이렇게 슬릿을 쭉 쪼개놓은 거, 단일 슬릿을 보면 단일 슬릿 주위에는 다음과 같이 스펙트럼이 다음과 같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가운데가 밝고 어두운 부분, 근데 여기는 빛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고 가운데가 제일 밝고 갈수록 점점 피크가 어두워지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호이겐스 원리를 써. 호이겐스 원리를 쓴다는 게 뭐냐면 요 각각이 다 점광원이야. 각각이 점광원이 여기에 와서 다 해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면 거기가 밝은 점,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 어두운 점. 그래? 좋아. 그러면 첫 번째 상쇄 간섭. 물론 가운데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빛들의 위상이 항상 같기 때문에 위상이 같은 걸 쭉 더하면 항상 보강 간섭을 할 땐 가운데는 밝아요. 문제는 제일 첫 번째 어두운데, 여기가 첫 번째 어두운 데라고 합시다. 첫 번째 어두운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반으로 잘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빛이랑 요 밑에서 나온 밑에 반에서 나온 빛이랑 상쇄 간섭. 그 밑에서 나온 빛끼리 상쇄 간섭. 그 밑에서 나온 빛끼리 전부 다 상쇄 간섭하면 여기서 합하면 상쇄 간섭이겠네. 그러면 상쇄 간섭을 할 조건 여기서 보면 여기가 있으니까 이게 2분의 A, 전체 슬릿이 2분의 A인데 A인데 반 경로차가 요거랑 요거의 경로차는 여기니까 2분의 A의 사인 세타야. 그게 반파장이면 첫 번째 2분의 람다 m 플러스 2분의 1의 람다인데 m이 제로니까 요 경우가 첫 번째 미니멈이네.
A 사인 테타가 람다네. 두 번째 최소값은 이걸 네수로 나눠. 네수로 나눈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나온 빛이랑 여기서 나온 빛이랑 간섭하고 여기서 나온 빛이랑 여기랑 보완 간섭, 상쇄 간섭을 하면 아까 한 거에 2분의 2가 4분의 2 사인 테타가 2분의 람다. A 사인 테타가 2 람다. 일반적으로 A 사인 테타가 람다 정수배면 M이 0이면 안 되죠, 여긴. M이 1부터야. 이거면 최소값이 일어나겠네. 좋아. 최소값이 일어나는 데는 잘 맞췄어. 근데 정말 그런가? 왜 하필이면 반으로 나눈 거가 요거랑 요거가 상쇄 간섭을 하면 되고 왜 두 번째는 4개로 나누고 왜 이렇게 하지? 이게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맞지?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어떡하지? 페이서를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페이서를 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슬릿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이제 슬릿이 있으면 호이겐스의 원리를 그대로 써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점광원이에요. 하나에서 나온 점광원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E0, 진폭이 E0야. E0짜리 이걸 다 합하면 되죠. 이제는 두 개의 슬릿이 아니라 슬릿이 있으면 무한히 많아. 무한히 많은 점들을 다 합한다고 생각해. 물론 무한히 많은 걸 다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슬릿 간격을 뭐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나눠서 10,000개면 10,000개의 페이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에서는 슬릿의 한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되죠? 페이서가 전부 다 한 방향이야. 그러니까 쭉 더하면 각각 더한 거 n개면 n2제로. 여긴 m인가? m2제로. 그러면 제곱을 하니까 한 개 나온 거에서 m제곱배야. 제일 최대죠. 그 다음에 요 사이 각도가 조금 틀어져서 보면 요것들 사이에 각도가 세타로 주어지면 조금씩 상대 각도가 조금씩 틀어지니까 요걸 쭉 더하면 세기가 줄어들죠. 좀 더 위상이 점점 커지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바퀴 돌아. 첫 번째 맥시멈이에요. 더 위상이 커지면 한번 감고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자꾸 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상차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걸 감는 게 많아. 감는 게 많으면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갈수록 피크의 최대값은 작아지는데 최대값이 나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최소값은 이게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세 바퀴 돌 때. 왜냐하면 한 바퀴 돈다는 거는 페이서들을 쭉 합해서 한 바퀴 돌아서 원래 돌아왔다는 건 벡터를 다 합하면 0이 되니까 첫 번째 맥시멈은 한 바퀴 돌 때, 미니멈은 두 번째 미니멈은 두 바퀴 돌 때, 세 번째 미니멈은 세 바퀴 돌 때. 이거죠. 이걸 말은 쉬운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죠? 어떻게 계산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 이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요거를 이용해서 페이서를 이용해서 디프랙션의 빛의 세기를 우리 결정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